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사실은 예전에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요,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요, 거의 지금 올해 지금 작년까지 3년 연속 나왔던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요, 위험부담은요, 사례형 문제, 아까 우리 문제 봤죠? 그런 식으로 사례형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니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갑을요, 요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자가 뭐죠? 약속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을을 뭐란다? 낙약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라고요, 갑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요, 을이 뭐냐냐?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 내가 이 집을 너한테 등기를 줄 테니 너는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1억은 병한테 주고 잔금 1억은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요, 중도금 1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을로부터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또는요, 잔금 1억 원을 병한테 줘라, 그럼 내가 너한테 등기해 줄게,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것을 이 사람은 승낙을 하죠. 낙약자죠. 약속에 대해서 승낙하는 사람. 그러면 이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 이렇게요. 돈을 줘야 되니까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돈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수익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뭐란다? 제3자라고 하는데, 우리가요 107, 108, 109, 110조 보면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이때의 제3자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자는요. 그래서 사실 말만 제3자지 사실은 제3자도 아니다. 우리 법에서 보던 제3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뭐란다? 이것을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 관계요. 그런데 왜 갑이 집을 팔아서 을한테요, 잔금 1억 원을 병한테 주라고 했냐? 자기가 병한테 돈 1억을 빌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집 팔아서 내가 돈 받아서 다시 주느니 그냥 1억 원은 병한테 입금하고 나머지는 나한테 입금해.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가 관계가 흠결이 있다, 이 말이죠. 흠결이 있다는 말의 뜻은 뭐냐? 보니까 10년이 지나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10년이 지나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을은 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으면서 대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을이 병한테 잔금을 주는 것은 갑으로부터 뭘 받는다? 등기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뭔다?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것을 보상관계다, 또는요 이것을 기본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을은요 갑하고 계약했지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고 떠나가지고 계약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약을 한번 했으니까. 아무튼요, 갑은 을한테 뭐를 주고요? 등기를 해주고, 을은 병한테 잔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잔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흠결이 있죠. 즉 갑이나 을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뭘 할 수 있다?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갑이나 을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가관계 흠결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지 갑하고 병하고 계약하거나 을하고 병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이걸 대가관계라고 해. 대가관계 흠결은 요약자와 낙약자, 낙약자와 수익자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돌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뭐냐?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요약자는 낙약자의 청구에 대항하지 못하고, 낙약자는 수익자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 둘 다 똑같으니까. 한번 볼까요? 보험회사로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보험회사. 두 사람이 부부예요. 남편이 자기 죽으면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을 자기 와이프한테 주라고 수익자로 자기 와이프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여기 현대해상이잖아요. 현대해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갑하고 병하고 둘이요 이혼한 거예요. 이혼하면 대가관계가 뭐가 있죠? 흠결이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현대는요, 여기 가만테 보험금 달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해? 돈 줄 날짜가 되면 보험금 주고 보험금 달라고 하죠. 둘이 이혼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만약에 돈 주기 싫으면 뭐를 해야 돼? 보험 계약을 해약을 해야죠. 해제를 해야죠. 해제하려면 당연히 보험금 날짜에 15일 날요 보험금 달라고 하죠. 근데 갑이 뭐라고 그래요? 보험회사가 대놓고 나 이혼했으니까 못 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혼했으면 수익자를 변경을 하든지 보험 계약을 해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한은 보험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요, 보험금 해약하러 가다가 재수없게 그 보험회사 바로 앞에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이혼한 수익자한테 준다. 이혼한 수익자한테. 알겠죠? 그러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하더라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병한테 지급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이것을 보험계약의 당사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이 성립요건은 누구하고 하는 것이다? 갑하고 을하고 하는 것이다. 갑하고 을하고. 알겠죠? 갑하고 을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립이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을이다. 이 당사자 간에 뭐한다? 무효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가 있다. 무효나 취소로 인한 부당 이득하고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하고 이것은 누구하고 누구한테만 있는 것이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험계약을 열면 보험계약 봐봐. 이 사람이 수익자죠. 우리가 이런 보험 들어봤죠? 보험 들으면 보험을 해약할 사람은 수익자가 해약을 해요? 계약 당사자가 해약을 해요? 계약 당사자만 해약하죠. 수익자는 해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약하러 갈 때 수익자한테 물어보고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효 취소 해지를 할 때 수익자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험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보험 들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태아보험. 알겠죠?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보험 들을 수 있어. 태아는 생명체지 사람은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태아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이런 것을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갑하고 을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모요나 취소나 해제라는 것은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해야지 병한테 취소하거나 병한테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돼.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미리서 병한테 미리서 지급했어. 미리 지급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래도 을은 병한테 중도금 지급한 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을이다. 을이 병한테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누구한테 지급할 것을 대신 지급한 거죠? 갑에게 지급할 것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당연히 누구한테 반환 청구한다?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수익자가 수익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든 말든 관계없이 이게 수익한다는 수익의 의사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 않든 관계없이, 알죠? 표시하든 않든 관계없이 갑이나 을은 보상관계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무효나 취소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누구나요? 갑하고 을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효나 취소를 했죠? 이 병이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럼요, 보험계약 해약하면은 병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병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병은 아니 내가 왜 수익자인데 내 보험 해약했어 이렇게 따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항상 병한테 돈을 주는 것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을이 병한테 돈 1억 받을 게 있어. 돈 빌려줬어. 근데 을의 아버지가 3억짜리 아파트를 을한테 주면서 팔면서 2억은 나한테 주고 너가 병한테 빌려준 1억 그거 갚지 말라는 거예요.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은
돈 1억 갚아야 되는데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요, 병존적 채무 인수하고요,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요, 지금요, 병존적 채무 인수는요,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을이 채무자요, 병을 데려와 가지고 이 을이 뭐냐면 병하고 같이 둘 다 채무자로서 이 갑한테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요, 그래라, 예스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요, 채무자가 한 명 있는 게 좋아요, 2명 있는 게 좋아요? 2명 있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이것을 채무자가 병존, 나란히 있다, 2명이나 있다. 그래서 갑이요, 예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한테는 유리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갑을 수익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면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는데요, 을은 책임이 면제돼. 을은 채무자에서 빠지고 병이 새롭게 채무자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채무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채무자가 을이거나 병이거나 뭐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 이런 경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부터 정리를 해. 자, 그럼 맨 위에 봐봐. 제3자를 위한 계약,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방금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했다? 계약 당사자가 을 써봐. 낙약자, 계약 당사자 낙약자가 제3자 수익자죠. 수익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대해서 그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을이 병한테 돈 1억 빌려줬는데 그걸 면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면제하면 그러면 병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거 봐봐. 여러분이 나한테 돈 빌렸어. 내가 채무를 면제해줘. 돈 갚지 말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여러분 나한테 돈 빌렸죠, 1억. 내가 돈 갚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뭘 그걸 따져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돈 1억 빌렸는데 안 갚으면은 1억 돈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채무를 면제해 줬다 이 말은 돈 갚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제3자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죠.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요,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병존적 채무인수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나머지는 안 돼.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봐봐요. 갑하고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있죠. 갑하고 을은 무슨 관계다? 보상관계예요. 보상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약자하고 수익자 봐봐요. 대가관계죠. 흠결은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 그 밑에 봐봐요. 낙약자는 을은 대가관계 뭐죠? 갑하고 병이죠.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요약자는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낙약자 을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즉 갑하고 병하고는 무슨 관계다? 대가관계. 대가관계의 흠결이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유효이다. 그래서 유약자 갑은 낙약자 을에게 이행을 해야 되고 낙약자 을은 수익자 병에게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낙약자 을은 수익자 병이 이행을 청구하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병 수익자죠. 수익자는 제3자다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수익자는 107, 108, 109, 110조에서 선의의 제3자 할 때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밑에 2번 봐봐. 보상관계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럼 병은요, 병이 아무리 누구이더라도 선의여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제3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 봐봐. 을하고 병하고 을이 병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하기 줄고 미리 대금을 을이 병한테 지급했는데 나중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 줄고 해제가 됐죠? 그럴 때요, 줄고 을은 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해야지 병에게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거기요 태아도 될 수 있죠. 현존하지 않아도 되죠.
그다음에 제3전량 계약의 성립 요건 봐봐요. 이 제3전량 계약은 갑과 을 간에 뭐로 생긴다? 합의로 생긴다. 합의로. 2번은요, 당사자인 갑과 을이 무효, 취소, 해제가 뭐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당사자인 갑과 을이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알겠죠?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은 절대로 해제가 안 돼요. 병은 무효, 취소, 해제 시 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우리 보험계약 깰 때 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만약에요, 미리서 을이 병한테 미리서 잔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럼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5번은요, 낙약자는 제3전량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한 가능. 이런 말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알겠죠? 이런 것은요, 이건 여러분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봐봐,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상관계 거기까지 줄고 봐.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상관계 거기까지 줄고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 이퀄 갑과 을 간의 계약이죠. 갑과 을 간의 계약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봐봐. 을은 병한테 잔금을 언제 주죠? 을은 병한테 잔금을 언제 주냐고. 을은 병한테 잔금을 언제 줘?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등기를 받아야 잔금을 줄 거 아니에요. 갑이 잔금을 주지 않으면, 등기를 주지 않으면 잔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니까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갑이 등기를 주지 않으니 나도 너한테 잔금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이니까.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요약자하고 낙약자죠. 보상관계의 흠결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이제 여기까지.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어 이제. 그러면 제3자가 뭐를 해야 돼요? 수익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 수익의 의사 표시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 표시죠. 일방적 의사 표시는 뭐다? 일방적은 단독행위죠. 이런 단독행위는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없는데 누구의 동의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상대방의 동의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일방적이란 말은 수익을 할 때 병의 동의, 수익자 을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을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의사를 수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 을에게 채고를 해. 아니, 노. 을이 병에게 채고를 해. 병한테 채고. 뭐라 채고한다? 야, 갑이 너한테 1억 주라 하던데 계좌번호 알려줘. 이렇게 계좌번호. 계좌번호 알려줘야 입금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병이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한테 갑이 너한테 돈 1억 다 주라 하더라. 계좌번호 알려달라, 줄 테니. 그런데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받겠다는 거야, 받지 않겠다는 거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왜? 의사를 표시해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거든요. 이건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사를 표시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수익한다 거절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수익 여부를 채고했는데 확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수익의 의사표시가 문제되는데요,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이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것이다? 갑하고 을이 하는 것이다. 알겠죠? 합의로.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제서야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를 표시해야 발생하는데 의사를 표시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밑에 수익 의사 표시요.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 표시죠. 을이 병에게 수익 여부를 채고했는데 병에 확답이 없으면 줄거 수익 거절, 수익
거절 거기만 줄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밑에 2번 누가 누구한테 수익의 의사표시한다? 수익자 병이 낙약자 을에게,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 그 다음에 3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누구하고 누구와 하는 것이다? 요약자와 낙약자. 요약자와 낙약자. 자, 그럼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했죠? 그러면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권리가 발생하면 병은 어떻게? 직접 누구한테? 을에게 청구하죠. 을에게 청구를 해. 을에게 직접 청구하죠. 그런데 청구했더니 을이요 이행을 하지 않아. 이행을. 그걸 뭐라고 한다? 채무 불행이다. 이렇게 채무 불행. 여러분 채무 불행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만 무효, 취소, 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이행을 하지 않죠. 을이. 그러면 누가 해제를 한다? 갑이 해제를 하고. 그런데 병은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죠. 발생했는데 을이 돈을 안 주죠. 돈 줘야 되는데. 그러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병은 직접 을에게 청구한다. 이행하지 않다 X라고 되어 있죠. 채무불이행이다. 해제는 누가 하는 것이다? 갑. 만약에 갑이 채무불이행은 누가 해제한다? 을. 알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병이 손해배상. 그런데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뭐는 할 수 없다? 해제는 할 수가 없다. 해제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을 보잔 말이죠. 수익의 의사 표시 후. 자, 수익의 의사 표시 후.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의 의사 표시 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수익의 의사 표시해도 여전히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 아니까 병은요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안 돼. 무효 취소 해제 안 돼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변경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요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유보했거나 제3자의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봐봐요. 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 소멸해도 효력이 없고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는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죠. 자, 3번은요 계약 당사자인 갑이나 을 중에서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 아무리 수익의 의사 표시해도 필요 없어. 여기 봐봐.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봐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말든지. 알겠죠? 갑하고 을 중에서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나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럼 무조건 무효 취소 해제를 말 수 있다 주장하고, 이때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도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오 등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제3자는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누가 아니니까? 제3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번에 그러나 합의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올해요 32간 31회예요 31회 알겠죠? 올해 기출문제죠. 올해 기출문제요. 알겠죠? 작년 기출문제. 작년이 31회죠. 작년에 뭐가 됐냐? 우리 기출문제요 합의 해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다. 합의 해제는 할 수 없다. 채무 불용으로 해제할 수 있고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합의로는 해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요 여러분요 이직이 올라가 있어요. 알겠죠? 학생들이 지금요 소송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31회 최종 정답은 채무 불용으로 인해서 해제할 수 있고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데 합의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합의로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제3자를 계약이요. 자, 정리하시고 여기 한번 봐봐. 자, 이제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되면 보험 생각하면 돼. 보험. 알겠죠? 그래서 요약자, 보험회사 낙약자, 그다음에 보험금 받을 수익자. 우리가 보험계약을 할 때 수익자한테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계약자, 보험계약자 갑하고 보험회사 을이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깰 때도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무효 취소 해제는 누구만 하고? 갑하고 을하고, 그다음에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원상백도 누구와 누구하고? 갑과 을만 한다. 을이 만약에 병한테 미리서 잔금을 지급했다. 미리서 잔금을 지급하다고 하고 나서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돼도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병에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하고,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뭐라 한다? 그것을 뭐라 한다? 대가관계.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낙약자는요, 낙약자는 대가관계 흠결 이유로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요약자는요, 요약자는 대가관계 흠결 이유로 낙약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의뢰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병이라는 수익자는 아무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 말든, 알겠죠?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니까 이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 말든 채무 불행이나 차고 사기 강박이 있으면 취소나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뭐는 안 된다? 합의 해제는 안 된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을이 병한테요, 수익할래 말래 물었더니 병이 아무 말이 없죠.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이다, 이렇게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병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요 채무 불행이 있죠? 채무 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죠?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한다. 갑이. 만약에 갑이 채무불행은 누가 해지한다? 을이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도 채무불행이나 차고 사기 강박이 있으면 취소할 수는 있다. 또는요, 미리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거나 제3자가 변경에 대해서 승낙을 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페이지요. 자, 그림노트. 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냐? 페이지요. 160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계약의 해제가 아니 해제 제목 7번에 해제요.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그냥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